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 또 한 분이 더 오시기로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부 인연이 부족하신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 오신 분인데, 저번 주도 오셔서 꼭 오겠다 했는데, 늦어지면, 이제 오늘 수업을 놓치면서부터는 같이 수업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 수업이죠.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그 여행을 가는 방법이라든지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개론으로 각계 전투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면서 아시다시피 작년 한 해를 쉬면서 좀 패턴이 바뀌었다 할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덕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저하고 한동안 수업을 하시면서 또 어떤 변화가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총체적인 그림으로 그날의 수업을 영화같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화같이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쓰는 개별적인 도구인 천간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간강론에 들어가면 10개의 글자들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것들끼리 간섭과 외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 정도를 여러분들은 익히셨을 겁니다. 아울러서 요즘 이제 공부가 많이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천간에 있는 10개의 글자들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특징을 보시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갑에서부터 쭉 흘러서 개까지 한 사리가 이어지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저번 시간에도 좀 우리가 계략적으로는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놈들의 모양을 좀 다른 각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접근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절에 가보면 벽화에 시부도가 걸려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법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돌아오는 과정까지를 시부도에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부도를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배우는 식강 공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한 바퀴를 돌아서 돌아오는 것인데, 이러한 가정마다가 각 가정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각 가정의 특징된 마음을 읽으셔야 식간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천간의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합집산하면서 만들어지는 내용을 이해하셔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한 모양이, 하나의 내용이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 공간에 따른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이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결국은 천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천간은 10개로 변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10개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팔자를 볼 때 사주에 있다 없다를 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가 오장육부를 가지고 나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된 마음을 누가 쓰는가, 손님된 마음을 누가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이 천간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의 동화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산이고
여기 동굴에 입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 안에 나름대로 능선도 있고 우물도 있고 뭐 하여튼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안에서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 바깥을 동굴 밖을 못 나가게 룰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3대, 4대가 살겠죠. 3대가 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자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동네의 룰에 아버지 정도 되면 다 할아버지 시대의 이야기에 맞춰서 동굴 밖에 대해서는 불문율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이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때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때에 여러 가구가 사는데 그 집의 아이들이 1, 2년 상간으로 이 안에 이 자식들이 동시에 한 12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놈들이 자라면서 할아버지들은 나가지 말아 했는데 어렴풋이 동굴 밖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할아버지를 만나봤고 어렴풋이 이 입구에는 여기서부터 차단이 돼서 못 가게 막아놨는데 어느 날 희미한 불빛이 비쳐들기도 하고 이럴 때 이 아이들이 모여서 그 중에 12명이 모이면 별 놈이 다 있겠죠. 어느 할아버지가 또 저 같은 놈이 있어서 술 먹고 할배가 또 바깥 세상 이야기를 막 했겠지. 근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막 바깥 이야기만 꺼내면 두드려 맞고. 그러던 어느 날 12명이 이 안에서도 막 모험심을 갖고 놀던 아이들 중에 한 놈이 동굴 밖을 여행하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던 생각이 삼촌한테 들키거나 할머니한테 들켜서 또 감금되어 있다가 또 풀려나서 두 번 다시는 동굴 밖 세상을 이야기하지 않겠다. 안 나가겠다. 각서를 쓰고 나왔는데도 또 궁금해. 그러던 압력에 어느 날 갑이라는 놈이 동굴 바위를 옆에 흙을 파내고 바깥으로 뛰쳐나옵니다. 갑이라는 놈이. 갑이라는 놈이 뛰쳐나가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 놈을 우리는 갑이라 이름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끊임없이 압력이 차 있다가 그래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가면 귀신도 있고 나가면 무서운 세계가 있고 나가면 다 죽는다는데 나는 그 궁금함을 풀고 죽겠다. 이렇게 튀어나간 놈이 갑입니다. 여러분. 이놈의 생각은 오로지 음에서 동굴에서 바깥으로 아웃하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런 정보를 저런 정보를 들었겠지만 여기서 탈출하고 들키지 않게 탈출해서 바깥 공기를 새는 것만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나보고 나니까 바깥 세상에 숲이 막 우거져 있고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서 나올 때는 나와서 몇 발을 움직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동물 소리가 나고 여기서 새 소리가 나고 평생 안 들어본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동굴에서 빠져나온 갑은 그때부터 주춤거리면서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인에서 아웃되고 나서의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본인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을이라는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을을 현상에서 내려오면 토끼 묘자를 쓸 수 있죠. 그죠?
토끼 밑자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물상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으로 토끼를 대표하라면 한번 해보십시오. 토끼에게는 눈도 있고, 그죠? 털도 있고, 토끼 털로 뭐 하기도 하죠. 토끼 고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깜짝 놀람도 있고 있는데, 토끼를 만약에 한 단어로 딱 표현해서 토끼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꼭 희한하게 중요한 강의를 할 때 목소리가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걸 방송으로 혹시 향후에 듣게 되거나 촬영하시는 분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죠? 토끼를 여러분들 유치원에서 배운 아이들은 집에 와서 토끼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거는 끝이야, 그냥. 이러면 토끼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토끼 적어놓은 걸 우리가 스케치북 느끼면서 할 때 깜짝 놀란, 이러면 토끼인지. 털을 유용하게 쓴다. 눈이 빨갛다. 근데 빨간 눈, 파란 눈, 하얀 눈 다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토끼의 공룡어는 깁니다. 그죠? 귀가 아주 양적으로 움직이죠. 음적인 놈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질문. 토끼는 귀가 발달되었다면 어느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할까? 귀를 이야기했으면 귀와 맞먹는 단어로 눈. 눈이 약하다 말입니다. 시력이 약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귀가 발달되어 있어. 자, 여기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데는 눈이 밝은 게 이롭다, 귀가 밝은 게 이롭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뭐가 밝아서 이롭다 이랬으면 화이가 나와야 돼. 말을 하고 이유를 못 찾으면 땡코 3대 맞습니다. 아예 못하면 2대 맞고. 눈 맑은 것보다 귀 밝은 게 유흥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데 이롭다 했다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아닌가? 뭔 이유냐 말이야. 자, 잘 때는 어떻게 잡니까, 본인? 눈 감고. 그때 내가 팍 찌르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근데 귀는? 네, 항상 열려요. 냄새는? 항상 열려요. 음의 시간에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밤의 주인공은 누구다? 도적놈. 토끼를 우리가 이 을을 등굴나무에 만약 비유를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갑에서 을로 가면서 아셔야 될 게, 을목을 우리가 등굴나무에 비유한다면 그 본질을 모르면 물상을 잘못 본 거다. 갑목보다 더 대목이 을목인데 어째 을목을 등굴나무라 칭약했는가? 을목의 어떤 형태를 보고 등굴나무를 했을까? 여러분들의 해석대로 하면 을목은 화초다, 그죠? 호호, 갑목의 세월을 지낸 을목이 어떻게 화초가 돼? 만약 화초라 했다면, 맞다면 거기에는 어떤 상징성이 있겠느냐 말이야. 여러분이 역학 공부를 3, 4년 다 하신 분인데 말문이 막히면 안 돼. 인제 첫 단계인데. 과연 우리가 청강강론에서 개별적인 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말이지. 그냥 교과서에서 등굴나무 적혀 있고, 화초목이다 하면 그런 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줄 아는 우리의 공부 방법이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상담을 하면서 정말 쓰이겠는가. 을목인 사람 보고 등굴나무 같네 이러면 등굴나무 이해가 되나? 화초목 같네 이러면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연약하게 피어있는 꽃인가? 근데 어떻게 갑의 세월을 지난 을목이 연약하다 하는가? 그리고 어떤 책에서 보니까 왜 이걸 갖다가 대목이라 해놨는가?
여기에서의 등불나무는 뭘 상징하는가? 을목같이 생긴 거는 과연 을목을이라는 세을자같이 생긴 이러한 놈은 왜 이렇게 되어 있으며 묘목이라는 글자로 상징해서 을을 표현하겠는가, 현실 세계에서. 여기서 말하는 등불나무나 을목은 신경계다, 신경계. 우리 몸에 오면. 우리가 몸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경계가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러한 상징성 속에서 을목을 등불나무라 비유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굴에서 세월의 압력 속에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튀어나온 간목이 바깥 생활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이 안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었던 어떤 신경계의 작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안에서만 살다 온 놈이 나왔을 때까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간목이. 이 안에서도 튀어나오기 전에도 여기서 이게 만약에 개였다면 여기 도착하는 순간 여기 있는 다른 갑돌이들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개돌이들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개돌이라 합시다, 다. 임개돌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압력대에서 나가지 마라는 걸 뚫고 나가려는 이 순간부터 갑이었단 말이지. 그죠? 완성되지 않은 갑이지만. 튀어나오면서 갑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갑의 모양으로 바깥 세상을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의 신경계와 안의 적응세포를 가지고 바깥에서 살 수 있겠냐고. 못 살아. 이 못 사는 게 뭐야? 왜 할아버지가 나가지 마라 했겠냐 말이야. 갑이 되는 순간 어떤 외부의 압력이 생겨? 어떤 외부의 압력이 생긴? 어떤 외부의 압력이 생깁니까? 갑이 되는 순간. 그렇죠.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할아버지는, 이 동네 할아버지는, 할머니들은 안단 말이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임계가 갑으로 바뀌면, 을로도 갈 수 있는 건 알지만, 많은 갑돌이들은 여기서 경금의 압력에 맛이 가버린단 말이야. 기토의 외부 환경에 자기의 본질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간목은 부득불 여기에서 한 발 내딛는 순간 그 순간 내 몸에서는 세포가 형성되면서 을목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을목으로. 그럼 여기서 유추해야 돼요. 간목하고 을목하고 있다면 생활의 적응력이 누가 강하다? 신경계가 누가 더 예민하다? 융통성이 누가 더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간목은 그때 그런 필요성이 없어. 간목이 이미 이 안에서 간목이 완성되었다면 을목으로 못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한 놈이 이제 을돌이가 되는 거야. 이 을돌이가 이제 바깥에서 신경을 세워서 이리 가야 살지, 이 신천지란 말입니다. 저리 가야 살지. 이게 갑이 을로 바뀌는 순간 또 외부에서 압력이 오는 글자들은 달라지죠. 뭐가 와? 또 뭐가 와? 신금과 경금이 같이 오잖아요. 그지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같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자, 일로 갈까 절로 갈까를 지금도 을목은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헤매면서 세상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에서 못 본 세상을 봅니다. 토끼도 만나고 고양이도 만나고 개도 만나고 계곡이 흘러내려오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먼 산에 보니까 눈이 내려 하얗게 돼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명 문화에 대한 자각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새로운 세상을 아는 게 문명 문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로 변하겠어요, 여러분? 을돌이가, 을순이가 이제 병돌이로 또 바뀌어야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 모든 것을 쳐다보기만, 주어진 거에 대해서 그냥 쳐다보기만 하던 병화가
그렇게 다양한 새로운 것들 중에 병돌이에게는 유난히 나와 인연된 어떤 관심 있는 바가 있을까 없을까? 어떤 분야가. 나와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이 안에 농사 짓는 거와 다르고 계곡에는 흘러가는 물에는 어부들이 있고 봄꽃이 피어 있고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놀고 있고 새로운 문화가 너무 많아. 이러한 병화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빼고 넘어갑니다. 전체적인 문명 문화를 봤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기 개입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 군데를 쫓아갑니다. 한 군데를. 나의 에너지와 열정이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하는 그 상태가 정화 군이 돼도 되고 뭐 이건 정화양이라 음양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군 양으로 하면 되겠네, 그지? 도리와 순이 정순이가 됐어. 무언가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 정화가 생긴 모양을 보시면 여러분 위에서 일정 압력을 가했을 때 지킬 만한 힘이 되어 있도록 만들어 놨죠. 그죠? 이 못같이 안 생겼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못대가리. 집중하기 굉장히 좋겠죠. 압력을 받기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성장만 이루어지다가, 그죠? 성장만 이루어지다가 외부의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죠?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화가 무언가 하나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일을 벌린다. 우리가 여행이니까.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논다. 그러면 놀면서 이제 어떤 한 구성의 세월과 어울려 지내는 거야. 그런데 저녁에 봄하고는 달리 이제 한여름이 시작이 되면서 무료하게 남들이 다 퍼져 잘 때 고향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11명의 임계 순돌이한테 세상을 알아보고 내가 돌아올게. 기다리라는 거는. 기다리라. 무언가 이제는 뭔가를 돌아가야 된다는 거. 터닝 포인트가 오기 시작합니다. 동굴로 돌아가야죠. 여기 나와서 살라고 온 거 아니죠? 우리 누구나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달나라에 우리가 갔으면 갔다가 올라오고 갑니까? 그거 살라고 합니까? 지금은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영원히 가고 싶어요? 때 되면 가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뭔가가 또 다른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가공되고 배양하고 키우고 뭘 가려면 씨앗도 좀 훔치고 옛날에 문익점이 뭐 어쨌다? 목화실 뭐 어쨌다부터 해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세상에 가면 뭐 찡바가 옵니까? 안 가봐 옵니까? 그죠? 엄마들이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그 집에 뭐 과자 예국거 맛있는 거 있으면 옛날에 찡바가 아냐고. 옛날에 우리 그 엄마 친구들이나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 아버지가 배를 타면 비누 많이 가보잖아요. 하얀 비누 저 훔쳐온 적이 솔직히 고백하면 냄새가 너무 좋아. 우리 집 비누는 동산 비누 그 다이알 노란 건데 그 집에 가니까 하얀 비누 배고같이 하얀 비누 우유 냄새가 나면서 막 먹어도 될 만한 그런데 보니까 그 집에 다락에 탁 정시되어 있는데 한 개 똥 박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 얼마나 그거 이제 긴장을 배가 아프던 동. 그래 이거 주문 있는 거 안 보이려고 막 계속 이래가 이래가 이제는 뭔가를 키우면서 마무리를 뭔가 열매를 맺었다는 생각이 잊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미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하면서 무의 세계로 변해갑니다. 키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가색. 키운다. 배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서 폭발되었던 여태까지의 에너지에서 폭발되었던 에너지에서 이제 마음이 터닝 포인트에 옵니다.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문명 문화를 받고 거기서 내가 집중을 했고 뭔가를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고 심고 그 심는 거를 더
구체적으로 내가 다음 세상에 가지고 가도 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때까지는 기백이 강했다면 이때까지는 눈이 동그란 눈으로 활동을 하고 이때부터는 키우기 시작하고 이 키웠던 게 아까 여러분들은 이런 글자의 흐름 속에 다른 글자들의 개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변하는 데는 왜 정화가 무토로 가는 데에는 외부의 글자를 모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10년도 걸리고 100년도 걸린단 말이야. 개인으로 오면 갑이 을로 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갑이 한 바퀴 돌아가 개까지 가서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거는 육친의 간섭이다. 개입이다. 글자법으로 보면. 사주 개별 구성이고 전체로 본다면 이러한 글자가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시기에 생각이 이거로 변하는 거에는 내가 늘 말씀드린 환경에 의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글자 간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된다. 저 선생님, 혹시 처음, 사모님 이제 자꾸 물어보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럼 우리 이제 스님한테 여쭤봐야지. 이제 속세관을 떠났으니까 첫날 밤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스님한테 그걸 또 물으면 안 된다. 그러면 가장 가정적이고 지금 물어도 될 만한 우리 그 쌍둥이 아빠한테 첫날 밤이 기억나십니까? 누구 하고 첫날 하여튼 본인의 첫날 밤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네, 기억이 나십니까? 그분하고의 관계가 한 10회 이상 지속이 됐습니까? 아닙니까? 아닌갑다. 구매하셨는갑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떠한 행동과 동작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 다른 환경의 개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짝지지간인데 뒤에서 머리를 3번만 당기면 앞에 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손 가기도 전에 절단나지 싶은데, 뭐 대답을 분명히 하잖아, 그죠? 그러니 어떤 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 환경은 어떠한 일이 한 행위나 동작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놔두지 않는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하더라. 근데 기간은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주기가 몇 년? 관심도 없으시다, 이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다음부터 관심도 없어. 북한의 대통령 주기는? 꼴린 대로죠, 그죠? 근데 저쪽에 지금 중동 쪽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 30년의 역사가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죠? 부통령도 돌아서고, 참 그쪽 동네는 기름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여군이, 인물도 좋아요, 뭐. 저는 인자 나온 하사중사인 줄 알았어. 대령이래. 그런데 이제 혁명군 편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막, 여군 대령이 나왔는데, 막,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막. 나 지원해서 그 봉사로 가고 싶어. 이렇게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으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북극에도 있고, 적도에도 있고, 있다. 길고 짧음의 차이지.